보일러에서 저온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걸 찾으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온 부식이란 얘기는 결국은 그 보일러 내에서 연소가 되는 물질들 중에 대부분 이제 황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황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질소도 많이 들어있어서 이제 나오는 가스들 중에 아황산가스, 뭐 SO3 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습니다만 낙스 같은 것들도 나올 수 있다 했어요. 근데 이제 부식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뭔가 이제 산성분이 나와서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이제 습한 것들 하고 지금 있는 SO2 같은 아황산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여 가지고 황산 미스트 형태인 H2SO4가 되면 걔네들이 우리 아까 개론했던 것처럼 굉장히 쉽게 이제 용해된다 그랬었죠. 그런 애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보일러실 내부에 부착이 되면서 어느 점까지 되면 아주 그러니까 저온의 어떤 부식이 냉각이 되면 그것들의 이제 피막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부식을 시키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일러에 만약에 저온의 부식을 일으키지 않게끔 하려면 일단의 황성분 같은 것들을 좀 줄이거나 혹은 걔네들이 그 액체 덩어리로 구성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이슬점 이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들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과잉의 공기를 줄여서 연소를 하게 되면 과잉의 공기 때문에 연소실 내부의 냉각을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고 그래서 과잉 공기를 줄여서 연소함과 동시에 가스 온도가 3도점 이하가 된다고 하면 얘는 이제 어느 점 같은 것들 그러니까 온도가 낮게 유지된다는 얘기와 같아요. 그래서 가스 온도를 높게 유지해야지 됩니다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이 되도록 주입한다 라고 말을 바꿔주시고 연료를 전처리해서 유황분을 제거하면 일단 원인 물질 자체를 제거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 그 다음에 아예 장치의 표면을 내식의 재료,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 피복을 시키면 어떤가 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것들. 그 다음에 22번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한번 나오면 그 해당 수치를 일단 기록을 해두시고 한꺼번에 정리를 해두시면서 나올 때마다 다시 되새김질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CO2가 최대로 나오는 CO2 맥스 값이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고로, 코크스, 갈탄, 역천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고로가스가 답이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정답은 1번인데요. 정답은 1번인데 뒤에 보시면 이제 이런 거죠. 각각의 이제 연료별 CO2가 맥스로 나오는 값에 대한 참고 자료라고 해서 종류가 지금 낮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바꿔놨거든요. 제가 코크스로가 10에서 15%, 발생록 가스는 12에서 17%, 그리고 우리가 찾았던 거 고로가스는 20에서 25% 정도, 탄소는 한 21% 정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좀 비교 문제로 잘 나오는 게 이제 석유라든지 석탄 혹은 고로가스 이런 부분들이 잘 나오니까 확인하시면서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번 석탄을 사용할 때 배기가스를 분석을 했대요. 그랬는데 그 결과 CO2가 나오고 O2가 나오고 N2가 나왔대요. 이때 공기비는 대략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자, 공기비를 구하는 건 완전한 연소를 가정했을 때 완전한 연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배기가스 분석을 했을 경우에 CO가 보이지 않으면 완전한 연소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완전한 연소를 가정했을 때 산소로만 구하는 게 있었죠. 21에 21-O2라고 했을 때 얘가 과잉의 산소 아니었습니까? 배기가스로 나간 것들이 결국은 연소하고 소모하고 나서 남은 산소 덩어리들일 것이기 때문에 배기가스로 나온 5%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공기비를 산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얘 말고 N2로도 할 수 있죠. N2는 N2-3.76에 O2 곱하기 하신다는 얘기죠. 3.76이라는 건 산소와 질소의 공기 중의 함유 비율을 말하는 거였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수치로서 계산식으로서 공기비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둘의 수치가 조금 다르게 나오긴 해요.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이제 후자 걸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계산하실 때 편하게 암기하시긴 편한 건 앞에 게 좀 편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 1.31 1.31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연소 장치가 있는데 그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잘못된 걸 찾게끔 되어 있죠. 유동층 연소는요 다른 연소법에 비해서 낙스 생성 자체가 잘 되고 그렇죠? 낙스를 생성하는 억제가 된답니다. 낙스가 많이 발생하는 건 어떨 때? 완전한 연소가 있을 때
낙스가 생성하는 건 완전한 연소가 있을 때. 그러니까 공기가 충분하게 들어가 있고 혹은 과잉의 공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낙스가 더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공기가 과잉이거나 혹은 연소실의 온도가 굉장히 높거나 그렇죠? 그다음 혼합을 너무 많이 시켰거나 할 때 낙스가 많이 나오는데 유동층의 연소는 무엇을 쓰게끔 돼 있습니다. 다른 물질과는 다르게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유동층 연소는 고체 연료를 연소할 때 많이 쓰는 거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고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계단식 연소, 그러니까 스토커식 연소를 많이 쓰는데 그럴 경우에는 고온의 어떤 열로서 용해를 시키는 행위를, 그러니까 발생되는 가스 자체에 혹은 공기 자체에 고온의 연소를 해야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동층 연소는 무엇을 쓰게끔 되어 있어요? 유동사라는 걸 쓰게끔 되어 있죠. 자, 여기다가 폐기물을 이제 집어넣어요. 그러면 폐기물을 집어넣는데 일단 누구하고 마찰을 시키면서 연소를 시키기를 권장을 하냐면 여기에 있는 모래들, 움직일 수 있는 것들, 흡착을 시키거나 얘네들이랑 마찰해서 분해를 하거나 연소가 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들, 얘네들을 우리가 유동사라고 하죠. 유동사를 먼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밑에 있는 1차 공기를 집어넣으면서 연소를 시켜주는 거예요. 뜨겁게 데워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전처리가 된 거, 파쇄가 되지 않은 것들은 들여보내기 힘듭니다. 전처리가 된 것들을 통해서 유입을 시키면 지금 유동사를 어떻게 해요? 위로 공기를 불어넣어서 상승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유동사와 뭐하고 만나는 지점? 그러니까 지금 전처리되어서 나온 파쇄된 폐기물 같은 것들하고 마찰이 쉽게 되면서 걔네들을 연소시켜 가지고 내보낸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연소로 내 고온의 어떤 그 연소 시설이 필요합니다만 유동사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연소를 시키기 때문에 연소 온도를 좀 줄일 수가 있고요. 또한 조금 골고루 섞어주죠. 폐기물 같은 것들이 계단식, 우리 원래 스토커식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체인을 좀 떠올리셔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것에 폐기물을 이렇게 쌓아요. 고체 연료를 쌓고 얘네들을 이제 교반시키면서 이동시키면서 연소를 시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은 것들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요. 담아가지고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 교반시키기가 좀 힘들죠. 위에다 얹혀놓은 상태에서 물론 열을 가해서 얘네들을 녹이려고 하는 겁니다만 위아래로 자꾸 혼합되기가 좀 힘들다고 보고, 그리고 걔네들을 어떻게 좀 뒤섞어주기가 힘드니까 만약 한 군데에 어느 응집된 곳이 있다고 하면 걔네들이 고형화되어서 굳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찌꺼기처럼 쌓인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클링커라는 걸 형성을 하게 되는데, 미연소된, 그러니까 완전하게 연소되지 못한 찌꺼기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클링커 같은 것들이 이런 계단식 같은 것들, 산포식 이런 것들에서 형성이 됩니다만 유동층 연소할 때는 그런 것들이 잘 형성되지 않죠. 그래서 낙스 같은 것들 낙스 생성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클링커 같은 것들, 얘네들 생성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장치 규모 같은 것들은 시설 면적 같은 것들이 조금 시설이 간단하기 때문에 장치 규모도 조금 컴팩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할 수 있어요? 기계적인 가동부가 많지 않다는 거. 기계적인 가동부가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장치를 온, 오프를 통해서 좀 쉽게 구동시킬 수 있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유동층 연소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단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유동사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이제 뭡니까? 결국은 모래인데 내가 얘네들을 반응시켜줄 물질로서 첨가를 시켜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소실된다, 잃어버린다고 하면 얘네들 다시 채워 넣어줘야 하니까 그것만큼의 비용이 조금 더 첨가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 그래도 전처리해서 넣어놓은 미세한 입자 덩어리들 혹은
그렇게까지 미세하지 않겠습니다만 폐기물들을 파쇄시켜서 넣은 상태라고 하면 지금 있는 이 미세한 그 유동사와 함께 반응하지 못하고 배출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재로서 발현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비산재, 비산먼지 같은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유동층 연소의 장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러한 형태에 따르면 유동층 연소는 낙스 생성을 잘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화염층 자체를 조금 작게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장치의 규모를 좀 더 컴팩트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산포식 스토커, 계단식 스토커 전부 다 연소 방식은 화격자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포식 스토커라고 이라고 되어 있지만 별거 없거든요. 이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하면 스토커는 스토커인데 스프레이드 스토커래요. 그래서 뭐 해줘요? 흙 뿌리는 거예요. 호퍼에다 집어넣고 그 계단 위에다가, 화격자 위에다가 흙 뿌려주듯이 넣어준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산포식, 계단식 전부 다 화격자 연소 장치에 속하게끔 되어 있고요. 미분탄을 사용하는 연소 시설이라고 하는 건, 자, 미분탄을 쓸 때는 어떨 때 쓰게끔 되어 있습니까? 미분탄. 일단 파쇄를 좀 시켰죠. 원래 있는 것들보다 굉장히 미세하게 갈아 넣었단 말이지.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원래 잘 안 타는 것들인데 그걸 갈아서 하게 되니까 비표 면적이 커지면서 주변에 열과 혼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기 때문에 갈아서 넣는 거예요. 그러니 4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점결탄이라든지 저발열량 같은 그런 탄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들은 전부 얘네들이 잘 안 탈 거기 때문에 미분을 해가지고 갈아 넣으면 좋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단 미분탄을 쓰면 물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발열량 같은 것들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항상 뭐가 문제돼? 비산재, 비산먼지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집진장치 시설이 부대 시설로 따로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미분탄을 쓴다는 것 자체가 분쇄하는 기구가 또 따로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장치 규모가 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어떤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 지금 있는 이 말은 뭐냐면 화염의 전파 속도라고 돼 있죠. 아마 교재 내 해설에 좀 잘 나와 있긴 합니다만 결국은 어떠한 물질을 태우기 위해서 걔네들을 잘 태울 수 있는 화염대라는 것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화염대가 형성되는 속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깃집에 고기를 얹혀놓고 얘네들이 막 불을 지폈는데 내가 너무 성격이 급해갖고 걔를 이렇게 뗀 거야. 혹은 빨리 굽고 빨리 뗀 거야. 그러면 다 안 탔죠. 다 그러니까 잘 안 익었죠. 그러니까 화염의 전파 속도와 마찬가지로 만약 버너로부터 미분시킨 연소되어야 할 물질을 넣는다고 하면 그 속도가 어느 정도 일정해야지 되는데 그 속도를 너무 빠르게 할 경우에는 고깃집에서 고기를 너무 쉽게, 그러니까 다 연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떼낸 것과 같기 때문에 불꽃이 소화가 되는, 그러니까 꺼져버리는 형상이 일어나거나 잘 타지 않게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분출 속도가 클 경우에 역화의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 역화라는 건 어떨 때 많이 써요? 기체 연료 같은 것들 연소할 때, 그렇죠? 토치를 생각하시면 좀 편하다 그랬죠. 토치 같은 것들이 있고 얘네들이 이 안에는 공기랑 혹은 연료랑 기체 연료랑 어느 정도 혼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밸브를 통해서 점화를 시키는데 연소 가연물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바깥으로 보내는 압력, 그런데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압력이 강할 때, 바깥으로 보내는 압력보다 외부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압력이 강할 때 이 화염에 의해서 이미 혼합되어 있는 것들의 어떤 불꽃이 전달이 되어서 여기가 터지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 것들을 역화라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거는 결국은 지금 기체 연료에 해당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미분탄일 경우에, 고체 연료를 태우는 미분탄일 경우에 분출 속도가 크게 되면 소화가 될 염려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정답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3번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